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또 그 당시 맹자의 글을 통해서 사회상을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자하고 맹자를 보면은 참 이 관심이 사회적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장자는 자신의 어떠한 그 문제, 정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묵가에서 도를 도망하면 이제 묵가로부터 벗어나면 이런 소리예요. 묵가에서 벗어나면은 또 반드시 양자로 들어가고 양자의 학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소리죠. 또 양자에서부터 또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유에 돌아오니 돌아오거든 이에 그냥 받아들일 따름이다.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소리죠. 묵시는 이제 묵자를 말하는 거죠. 묵시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외적인 것에 바깥에다 너무 힘쓴다. 그러니까 묵가의 관심의 대상은 인간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반면에 이 불정이라고 하는 건 뭘까? 정이라는 거. 이럴 때는 여러분 뒤에 대꾸로 되어 있죠. 자, 반면에 이럴 때는 보류를 하고 양시는 너무나 지나치다. 논리가 너무나 간단해서 태간이라 그랬잖아요. 태간. 지나치게 간단하되 하나 그래도 사실에 가깝다.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이거는 뭐죠?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에 위배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너무나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관계에 힘을 쓰면서 쓰는 반면에 인간의 정서에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지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도 반정지 짐하면은 뭐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은 이 반은 반대할 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떨 때는 대체로 무엇에 반대하다, 반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돌이킬 반도 있어요. 반대로. 올바름으로 돌이키는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대략 이와 같다. 그러니까 그 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묵가보다는 양자가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귀사주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함익이 오래된 것을 소위 말해서 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묵가와 도가들의 그와 같은 사상에 너무나 함익되어 빠졌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오랫동안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회오하는 새로움, 이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 새로운 것을 취하면 된다. 오늘날 그런데 그 양자와 묵자와 더불어 변론하는 자는 토론하는 자는 마치 방돈 놓친 돼지를 추적하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우리에서 벗어난 돼지죠. 돼지는 우리 안에 보통 기르는데 그 우리를 벗어난 돼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추적하는 것 같으니 돼지가 도망간 돼지가 우리로 들어왔거든. 또 쫓아서 요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초지가 뭘까? 초지가. 이거는 우리가 주석서를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자,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전제적 오늘날에서 오늘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의 양자와 묵자들과 더불어 토론하는 자는 이런 소리예요. 자, 놓친 돼지가 도망간 돼지가 울타리로 다시 이미 들어왔거든. 또 쫓아서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초지라고 하는 것은 방도는 방이란
분돈이다. 시돈이다. 립은 울이다. 즉 난간이다. 초는 견얀이 그 다리를 붙들어 묶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 이런 거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뒤에 요거를 해석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거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 뜻을 알고 조금씩 우리가 실용적인 단어를 먼저 아는 것 중요하지, 이렇게 난해한 단어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도 몰라도 된다고 들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저가 소위 말해서 이단에 물드는 사람이죠. 그들이 이미 돌아와 귀속했거든. 또 추적해서 기왕지실 이미 지나간 잘못을 탓한다. 꾸짖는다 소리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장은 성현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뭐뭐지여 이렇게 야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현이 이단에 있어서 거지 심엄하되, 거부하는 거, 밀어내는 것이 심히 엄격하고, 그 이미 돌아와 귀속함에 있어서는 대함이 심하게 용서를 해주니, 거지 심엄한 거로, 거부함이 심엄한 까닭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저 설이, 이단의 설이 사특한 것을 알고, 대함이 용서로서 대해주는 까닭으로 사람들이 이도에 가히 돌이킬 것을 알게 되니 이것은 인해지요 의에 다함이다. 이건 여러분 소위 말해서 육아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비교적 그래도 육아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에 부합되는 다른 뭐랄까 사상보다는 그래도 인간의 감정에 부합된다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쭉 살아보니까 이런 점은 육아가 좋은 점이 있다.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유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공자맹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약간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한국 문화에 또 깊이 유교 문화가 아직도 뭐랄까 젖어 있고 지금도 유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유교적인 그러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서를.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육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에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유교에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언제 마음 닦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일정한 직업, 좋은 직업을 갖고 때에 맞추어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그거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은 다만 유교가 욕을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혼자 살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고매한 정신을 소유자라고나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이 더 비인간적이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불정한 거예요, 여러분. 정서에 맞지가 않는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저도 이런 것 잘 모르겠습니다. 포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조선시대 말하면은 배와 같은 옷감이죠. 그와 같은 세금과 또는 공미로서 내는 세금, 옷감으로 내는 세금이 있고, 쌀이라든가 잡곡류 이와 같은 것으로 내는 세금이 있고, 또는 공역이라 그래 가지고서 나라에서 동원되는 세금,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군자는 그 중에 하나를 쓰고 나머지 두 개를 완만하게 처리해야 되니 이런 소리죠. 예. 그런데 여기 제가 다운받은 데는 이 현토가 잘못됐더라고요. 예. 완기 이면 이래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맹자를 다시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니로 돼야지 맞습니다. 그 가운데 둘을 쓰게 되면은 이 세 가지 중에 3분의 1을 쓰게 되면 백성들은 우리 배웠죠 앞에서 길바닥에 굶주려 죽어서 시체가 널브러지게 되고 셋을 쓰게 되면 가족이 해체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난 20년 전에 북한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굶주렸을 때 가족들이 해체되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법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이 1년 내에 정해진 숫자가 있다. 그러나 포로는 여름에 취하고 송민은 가을에 취하고 추수가 끝나니까 그때 취해야지 맞죠? 영역은 겨울에 취해서 마땅히 각각 여기서 시자가 나와 있죠. 그 시로서 해야 된다. 각각 그 계절에 합당한 일로서 취해야 되니 만약에 아울러서 취한다면 병행해서 취한다면 백성의 노동력이 견딜 수 못하는 바가 있다. 이제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양세 사만의 법이 또한 오늘날의 양세 사만의 법이 또한 이와 같다. 이거는 아마 주자가 쓴 것으로 보면은 송나라 때 어떤 세법이겠죠. 윤씨가 아래대 여기서도 또 나왔죠. 민의방본이니 본고라사 방영하나니라. 근본이 견고해야지 나라가 안녕된다. 이거 서전에 나와 있는 글이라고 그랬죠. 취지 묻으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떠한 제도가 한계, 법도가 없게 되면은 국가는 위태롭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죠. 무절제하게 취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옛날에 그 세금을 징수할 때 보면요. 정말 뭐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약산 선생이 흑산도에 가서 자산어보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세금의 문란, 삼포의 삼정의 문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위 말해서 조선 후기로 내려가면서 일종의 이거죠. 세금에 있어서 문란을 하면서 어떠한 참상이 벌어지는지 저는 자산어보를 한 3번 봤습니다. 3번 봤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제후의 보배는 3가지가 있다. 제후가 여기 제후의 보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후가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은 3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우리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직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토지, 인민, 백성, 정치적인 행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옥으로 만들어 온 구수를 보배로 여기게 되면 재앙은 반드시 몸에 미치게 된다. 몸에 미치는 정도가 아니죠. 몸에 미치게 되고 집에 미치게 되고 나라에 미치게 되고 그 다음에 천하에 미치게 되죠. 재앙이. 윤씨가로되 그 보배로 삼아야 할 그 보배를 얻는 것을 이거는 보배로 삼아야 할 것을 얻는 것을 귀중하게 어기게 되면 여기는 사람은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국가도 편안하고 천하도 편안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천자된 사람이 당연히 보배로 여겨야 할 것을 보배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제후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보배로 여겨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중히 여기는 자는 위태롭게 된다. 예. 똑같은 어떤 글자인데 득실만 가지고서 편안해지고 위태롭게 이렇게 글을 쓴 거 보면은 참 잘 쓴 거죠. 글이죠. 예, 재밌게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댓글로 쓴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잘 이해가 못하면은 이렇게 추측해서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의미는 다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 강의를 하니까 저도 아주 목이 상당히 마릅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올렸구나. 분성갈이 제 나라에서 벼슬을 살았는데 그때 맹자가 그것을 보고서 죽을 것이다. 분성갈이요. 분성갈이 정말로 누군가에게서 죽임을 당했어요. 견사리를 누군가의 죽음을 보였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랬더니 맹자의 제자가 물어 말하기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서 어떠한 이유로서 그가 장차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하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대번에 이와 같은 그 호기심이 발동할 거 아닙니까? 맹자가 이렇게 점치는 사람처럼 딱 맞췄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사람됨이 기위있냐 그 사람됨이 이렇게 소유세요. 그렇게 재능이 적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군자의 큰 도를 듣지 못했다 하니 다만 조그마한 재주가 있을 뿐이고 군자의 큰 도를 듣지 못했으니 즉 좋기 그 몸을 죽일 따름이다. 자, 분성은 성이요.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죠. 여러분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저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이 의심스러운 건지 알아보면 되죠. 분성은 성이요 괄은 명이다. 시체, 망작은 재주를 믿고서 망령되이 일을 벌리는 것, 망령되이 일을 벌리니까 이치에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재앙을 취할 뿐이다. 소위 재앙을 취할 뿐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시가 바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주는 거예요. 서시가 뭐라 그러냐면 군자는 도기상 이이다.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인용한 게 아니죠. 군자는 이 도는 말하다. 그 일상적인 것, 정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군자는 도기상이요. 그 뒷변은 뭐겠어? 부도기변. 그 변수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거는 순자가 한 말이에요. 순자가 한 말을 여기서 서시가 인용한 거예요. 자, 분성관에게는 죽을 수 있는, 여기서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치가 저 사람 하는 꼴을 봐서는 잘못되겠구만,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그 이치가 그 사람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설사. 마냥 이런 소리예요. 설사, 설령, 요행이, 요행이 죽음을 면할지라도, 면은 죽음을 면하되 소리. 얻다. 면함을 얻을지라도, 죽음을 면할지라도 맹자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분성갈이 여러분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성갈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맹자의 말은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맹자는 상으로서 얘기한 거다. 저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된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분성갈이 우연히 맹자가 말한 것처럼 죽임을 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어서는 여러분 한 60%에서 70%는 멀쩡하게 잘 삽니다. 또 현대에 있어서는 관계가 없어요. 누가 함부로 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행위에
죽을 수 있는 이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중용호에서 가르치는 대로 말하자면 어떻게 되죠? 하늘은 필인기제의 도건이란,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두세 번 설명했죠. 주에 나왔잖아요. 주자가 바로 이거예요. 반드시 그 재능으로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위치로 인해서 하늘은 그 사람을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인기제의 도건한다. 예, 그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 맹자가 등나라에 가셔서, 이치는 가다 소리죠. 등나라에 가셔서, 예, 상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이제 별관 같은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별관에서 머무르러 계시었는데, 자, 유라고 했을 때는, 예, 약간의 어떤 그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창가에 이런 소리예요. 창위라고 하지 마시고, 예, 창이라고 하는 건 밝은 곳이잖아요.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예, 신발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예, 그런데 그 중에 관이 누군가가, 예, 여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신발을 찾는데 얻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분실한 거죠. 누가 훔쳐간 거죠. 관은 사다, 집이다. 상궁은, 예, 별궁의 명칭이다. 요 글자, 예, 요거 잘못됐어요. 예, 요렇게 바꿔야죠. 요건 발불이고, 예. 업구는, 예, 신발을 업으로 삼는 것은, 예, 그 직지, 우리가 신발을 꼰다 그러죠. 예, 꼽는데 차업, 어떠한 일의 순서가 있다. 예, 순서가 있는데 아직 그것을 완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이런 소리죠. 예. 관인이, 예, 지은 바를, 예, 자, 그 창가에 그것을 두었는데 잃어버렸다. 혹자가 물어 말하기를 약시요 종자지 수, 요거는 감추다, 훔치다 이런 소리예요. 훔치다. 종자라고 하는 건 누구죠, 여러분? 예, 맹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 혼자서 다니지 않았어요. 예, 맹자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 나라 저 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맹자의 제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맹자를 추종하는 사람, 이와 같이, 예, 같습니까? 선생님의 추종하는 제자들이 훔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누군가가.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대는, 이제 혹자겠죠. 그대는 이와 같은 일로서, 이와 같은 것으로서, 자, 그 맹자의 제자들이죠. 그대는 그 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예, 신발을 훔치려고, 예, 왔다고 여기는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대답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 선생님이 설과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과정을 이런 소리예요. 요즘에는 선생님의 교육의 방법은 이런 소리예요. 예, 우리가 지금도 무슨 과목 그러죠? 과라고 하는 건 단계라 그랬죠? 예, 그 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육의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교육적인 방법은 왕자를 불추하며 내자를 불거하사 하시니, 자, 왕은 뭐냐면 지나간 것, 그 사람의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추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자라고 앞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도 막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내자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진실로 이 마음으로 이르렀거든 다만 받아들일 따릅니다. 예. 이 마음이 뭐냐면 맹자한테 예를 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인의 도덕을 공부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서 왔거든. 그냥 받아들일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그 명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혹자도 뭐 이렇게 이거 선생님을 추종한 사람이 훔친 것은 아닐까요? 예,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정색하면서 말하니까 그거는 아닐 것입니다. 예.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그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자 묻는 것은 맹자한테 물은 것이다. 자, 네. 수는 이기다, 감출이기다. 말하자면 그 자지도자가 선생님의 그 무리가 남의 물건을 숨긴 것이 이와 같은저하니라. 그러니까 맹자가 답변하기를 혹인이 스스로 그 잘못을 깨우쳐서 그로 인해서 요 인이라고 요 앞으로 말한 거예요. 앞에 사실을 앞에 사실로 인해 가지고서 이 무리가 그 맹자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진실로 신발을 훔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다만 선생님이 과조 교육의 방식을 설정하여서 학자들을 대하시니 선생님의 교육의 뭐냐면 왕자를 불취하고 내자를 여기 내라고 하는 건 올래도 돼요. 지나간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은 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는 자, 양자였던 묵가였던 그런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농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진실로 향도의 마음으로서 오면 받아들인다. 비록 부자라도 불능복이 왕냐라 하니 불능복이 왕냐라 하니 능히 그 지나간 것을 보존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선생님이 맹자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과거의 행적에 있어서는 능히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문인이 여기서 문인은 맹자의 문인이죠. 맹자의 글을 모은 사람을 말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성현의 요지와 합당했기 때문에 취했다. 고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 내용이 오늘 강의한 내용은 그렇게 어느 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오늘 강의할 내용 가운데는 강의했던 내용 가운데는 그렇게 이렇게 썩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맹자도